자, 교재 다 받아왔죠? 이제 개정세법 특강인데 법령이 개정된 게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시험에서 이제 꼭 나올 만한 것만 이제 몇 개를 넣은 거고, 솔직히 넣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넣지 않은 것도 더 있는데, 넣지 않은 거는 일단 뭐 저희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될 입장이니까 시험하고 큰 관련성이 없는 건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농지 면제 같은 건 안 넣어놨는데 그거 말고 대부분은 다 넣어놨습니다. 더 넣어놨고, 또 쭉 넘겨보면 중간에 그게 19쪽, 20쪽인데 거기 이제 양도소득세만 다시 이제 중요한 걸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양도세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양도세 기본은 내비두고 그 앞에 18조까지 이제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또 시험에 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미 합격하신 분도 오신 것 같은데, 그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현업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실제 현업과 관련해서는 몇 개 적용할 만한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요번에 저희 시험하고 이 개정된 법령이 이 시험하고는 되게 연관성이 많은데 저희가 이 현업에서는 솔직히 적용할 게 몇 개 없어요. 있다면 뭐 이따 뒤에 보겠지만 비사업용 토지 말고는 거의 해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업하는 분들도 물론 뭐 개중에 일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간단하게 좀 보고 하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시험을 볼 입장이니까 그 시험에 연관해서 내용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맨 앞쪽에 가면 자, 개정세법 비교표라고 되는데, 자, 첫째 1번입니다. 1번 보니까 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라고 되는데, 이게 종전에는요 이 용어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용어가 신설됐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종전 용어가 이거였어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만 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업 시간도 이거는 무조건 몇 %이다, 제가 2%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지, 이게 2%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요 규정을 무조건 이제 2%이다라고 해서 단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끝에 보니까 자, 중과기준세는 자 제11조나 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 특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1000분의 20을 말한다 해서 무조건 몇 %? 2%.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앞으로 취득세에서 무조건 뭔 용어가 나오면 중과 기준세를,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 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얘는 언제 쓰냐면 거의 쓰는 게 취득세가 중과될 때, 이때 아니면 거의 얘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배웠던 거 복습하면 제가 사치성 재산 뭔지 알죠? 취득세에서. 그래서 뭐 골프장 같은 건데 얘는 몇 %예요? 표준 세율 더하기 8%예요. 그럼 이 8%를 어떻게 표현하냐? 정확한 법정 표현은 요 중과 기준세를, 이 중과 기준세를 몇 배? 요거에 100분의 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중과 기준이 몇 %? 2%예요. 그럼 2%엔 100분의 400은 4배죠. 그럼 2, 4, 8. 그래서 이렇게 8%라고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취득세가 중과될 때만 요 2%를 적용해서 몇 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2%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연부취득입니다. 그래서 연부인데, 제가 연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부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이것도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전에는 그냥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일정 기간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체 연부라는 것이 그럼 대체 몇 년이냐? 이게 어차피 연부는 최소 2번 이상이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2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예 기간은 아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연부 취득한다라고 하면 그 대금을 어떻게 준다? 매년 준다. 매년 지급한다. 그럼 이렇게 매년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2년이에요. 근데 그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2년? 3년? 애매하다. 그래서 매년을 아예 주어진 거예요. 몇 년으로? 무조건 2년 이상으로. 그래서 항상 연부 취득하면 항상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거다. 그럼 결국은 이런 거죠. 연부 계약을 맺고 가령 2016년도 2월경에 자 300억짜리 땅을 연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저 300억을 어떻게 해요? 매년 100억씩 줘요 매년. 그럼 2017년도에도 얼마 주고? 100억. 2018년도도 얼마? 100억. 이렇게 해서 매년 2019년도까지 매년 주는 조건.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럼 적어도 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 한 번, 최소 2번, 2번 이상이니까 매년 적어도 2년 이상 돼야만 연부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자, 거기 이제 1번이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취득세 과점주주의 과세범인데 요거는 저희 시험에 날 확률이 되게 커요. 이 과점주주가 매년 이제 거의 뭐 한 2년에 한 번 걸로 실제되는데 요게 재산 범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과점주주가 되면 어느 정도 과세냐면 자, 요거 결론부터 볼게요. 이 과점주주가 되면 과세 범위가 이거였어요. 법인이 소유한 재산가액. 이 재산가액은 전부 다 취득세 재산가액이에요. 취득세. 그래서 뭐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부선광어. 그게 뭐냐고요? 있었잖아요. 부선광어 또 차기 입항 골승곤종요. 이게 왜 외계에서 온 말이 아니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런 거였어요. 잠깐 적어봅시다. 부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그죠 광업권, 또 옳지 어업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차량, 그 다음에 옳지 기계장비,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이제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죠. 그래서 부, 선, 광, 어, 차, 기, 입항, 골, 승, 콘 종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취득세 재산이고 그럼 법인이 갖고 있는 이런 취득세 재산이에요. 이런 재산 금액에다가 곱하기 뭐 되냐? 주식 지분율. 주식에 해당 지분율을 곱해요. 그럼 이때 주식 지분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난생 처음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하고 전체 지분을 다 곱했고,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그 지분이 증가가 되면 어느 만큼 곱했어요? 증가분만큼 곱했고, 세 번째 과점주주였던 자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어느 만큼? 그 증가분만큼 이렇게 곱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전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가액에 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뭘 곱한다? 주식 지분을 곱하는데 그럼 바뀐 게 뭐냐? 요 재산이에요. 이 재산.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어떤 A법인이 A법인 합시다. A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자 쉽게 건물 10억 합시다. 10억. 그 다음에 토지 10억. 그 다음에 차 10억 그냥 합시다. 토탈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금액이 30억이에요. 30억. 30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 회사의 과점 주주가 됐다. 제가 몇 퍼센트였는데 주식이 60%고 처음 됐어. 처음. 그러면 그 법인 재산 금액 곱하기 나의 주식 지분율 몇 퍼센트예요? 60% 하면 368에서 18억 만큼을 내가 취득한 걸로 봐서 나에게 요만큼에 대한 뭘 또 물리겠다? 취득세를 또 물리겠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이제 뭐 어떤 게 문제가 생겼었냐면 이제 법 자체가 이거 개정되기 전이에요. 자, 실상 법인이 이만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인이 갖고 있는 이 토지가 자, 가정 토지가 요게 신탁이 됐어요. 신탁. 타 회사에 요게 신탁된 토지예요.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은 포함했다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남아있는 건물과 차 얼마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니네가 그럼 일부러 신탁할 수 있거든. 어떻게? 과점주주가 되기 직전에 회사하고 짜고 야 이것도 신탁시켜. 그럼 부동산 다 신탁이 가능하니까 그럼 남아있는 재산 얼마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돼. 그럼 그거에다가 내 주식 지분을 해봐야 얼마 돈이 안 나와요. 그렇게 세금을 피해 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면 과점주주에게 세금 걷어갈 게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뀐 게 앞으로는 신탁시킨 재산도 다 뭐 하겠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자 뭐가 됐다고 해도 신탁됐다고 해도 모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측의 두 번째. 자, 개정된 거 뭐죠? 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벌여들고 나오죠.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는 부동산 뭐대요? 포함됩니다. 결국은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해서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신탁 재산 포함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요게 시험에 나면 신탁 재산은 제외라고 날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신탁 재산도 뭐하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과세하자. 제가 개정된 걸 시험 난다고 하면 거의 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측 세 번째로 가죠. 자, 취득세 과점주주의 명확한데 자, 개정되기 전에 봐요. 왼쪽에 보니까 밑줄 친 거에 보니까 그 증가된 날 기점으로 그 이전 몇 년 내에 5년 내에 해당 과점주주가라고 되어 있는 걸 5년자가 빠졌어요. 빠지고 그냥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라고 됐어요. 그럼 결국은 종전에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까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한다? 전체 다고 지금 이거 두 번째 거. 이미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령 자, 갑시가 종전에 과점주주였어요. 몇 퍼센트? 60%였고 얘가 주식을 또 취득해서 얼마가 되었다? 70%가 되었다. 그럼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뭐 됐습니까? 증가됐어요. 몇 퍼센트가? 10%가. 그럼 이 10%만큼을 더 과세한다는데 종전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5년. 그래서 5년 내 증가분이 있었을 때만 증가분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또 피해가는 거예요. 5년? 그럼 좋다. 이 70 되는 건 어떻게? 5년이 지나서 5년 내가 되면 증가분만큼 과세니까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언제 취득한다? 5년이 갓 지나서 5년하고도 며칠 딱 하루 지나고 나서 그럼 하루 때문에 하루 지나면은 5년 넘어가니까 과점주주가 돼도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 니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없애. 그 없애버리게 되면 얘가 5년 지나서 됐건 뭐 6년 지나 됐건 증가분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겠다. 증가분만큼 세금을 과세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내가 없어지고 그냥 해당 과점주주가 그 이전에 그래서 그렇게 그 규정은 바뀐 거고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중요성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결론이 이거죠.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되면 결론 어느 만큼 과세한다? 증가분만큼 과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가죠. 취득세 계약 해제의 입증 방식 계산인데
일단 얘 봅시다. 요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 했었던 건데 요건 저희가 심화 과정 때 할 내용인데 보죠. 자, 왼쪽에 종전 보니까 해당 취득 물건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요. 입증되면 결론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대요. 이게 뭐냐면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세에서 개인 간 매매가 되면 언제가 취득한 때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그럼 그때가 취득일이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갑이 취득을 했어요. 취득했다. 그 잔금을 주는 거죠. 잔금을 줬다 이거죠. 잔금 주면 그때부터 자, 원칙은 며칠 내에 신고 납부해요?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 뭐 해야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납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아직 신고 납부 되기 전, 다만 신고 납부 그 기간 중에요. 이 기간 중에 이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의 해제 취득의 해제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해제 사유는 민법 제 543조부터 546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법상 글쎄 배웠나 모르겠네요. 이행지체와 해제 이거 배웠나요? 아니면 정기행위와 해제 안 배웠어요? 네? 배웠을 텐데. 어쨌든 그건 민법상 사유예요. 민법상 사유에서 그 계약이 해제 사유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결론은 취득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다만 주의할 게 이게 진짜 해제인지 가짜 해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국가는 알 수가 없죠. 없으니까 너희들 해제 사유를 반드시 어떤 문서로 갖고 와라 이거예요. 문서로. 그게 밑에 있는 무슨 조서 뭐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공정증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 1번 화해조서 이 옆에 인락조서 두 번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작성된 공정증서입니다. 그런 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우측에 3번이 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전은 뭐 계약해제 신고서. 그래서 그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번, 2번, 3번 중 그 셋 중에 하나의 문서를 첨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진 않는다. 그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다만 얘도 이제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 가지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제 사유가 나와야 한다. 60일 이내 혹은 같은 말로 신고 납부 기간 내에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게 무슨 조서나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입증돼야 돼요. 입증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등기하지 아니하고요. 맨 앞에 줄 서있죠. 즉 등기가 안 된 상태일 때만 이게 해제가 가능하지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60일 내에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해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도 저희 시험에 과거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자 60일 내에 뭐가 됩니까? 해제 사유만 나오면 돼요. 이게 60일 내에 해제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법조문에 보면 60일 내에 해제된 사실만 입증되면 되는 거지 60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해제된다가 아니고 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뭐만 나오면 됩니까? 해제 사유만 나오면 됩니다. 해제 사유만 나오고 그런 조서에 의해서 입증되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쪽으로 가요. 5번. 자, 부동산 일괄 취득 시 안분 방법인데 요게 요번에 조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요거는 이제 시험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하는 분도 마찬가지.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종전의 왼쪽을 보니까 자,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토지와 건축물 등 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물 등의 시가 표준액별로 뭔다 안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자, 어떤 갑이 이 건물, 이 학원 건물, 이 건물을 요번에 취득했어요. 취득 건물입니다. 얼마에? 10억에. 자, 질문. 이게 1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10억 중에 이 건물 금액은 얼마일까요? 건물 금액은. 다시 이 토탈 10억인데 10억 중에 자, 토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거 모르지, 그치? 그래서 왜? 한꺼번에 얼마였으니까? 1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모르니까 일단 건물 금액하고 토지 금액을 알아내야 돼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미 나는 뭐 토지 건물을 각각 계약한 게 아니고 통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안분해야 돼요. 어떻게? 정부가 정한 금액. 그게 뭡니까? 시가 표준액. 그럼 정부는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도 정해놨겠지, 그죠? 정부가. 이건 매년 정하니까 이게 있을 거고, 또 뭐도 있고,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어. 그럼 이 금액 비율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억이다. 라고 합시다. 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3억이다. 라고 하면, 요 비율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건물부터 가죠.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곱하기 총 시가 표준액이 5억이네. 5억분의 자, 건물분 얼마입니까? 2억. 그럼 얼마예요? 4억. 건물 금액은 4억 원으로 보는 거고 토지는 똑같아요. 얼마 곱하기 10억 곱하기 5억분의 얼마? 3억. 그러면 나머지 6억이네. 이렇게 해서 인위적 방법으로 건물 금액과 토지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요게 한 가지 이제 맹점이 뭐예요? 이게 주택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야. 건물과 토지입니다. 건물과 토지. 근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주택도 마찬가지야. 이게요. 그냥 주택이다. 그냥 주택이에요. 똑같은 방법은 주택이다. 주택인데 이것도 토지 건물 한꺼번에 10억에 사서 취득 금액이 건물 금액과 토지 금액이 구분 안 된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별로 쪼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건물은 건물인데요.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택. 요렇게 된 경우 이걸 한꺼번에 10억에 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금액 나눠야죠. 상가 주택 달라요. 상가 금액 정해야지. 주택 금액 정해야지.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게. 이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요게 요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 자, 위 2번에도 불구하고 주택 혹은 건축물과 부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주택 부분과 주택의 부분의 취득 가격을 뭐한다? 구분한다. 그래서 쉽게 겸용주택일 때 주택금액하고 상가 건물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그 금액이 입증되면 그때는 그냥 그 금액 갖고 해요. 다만 국수공판 장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는 이렇게 주택금액과 상가금액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밑에 있는 방법에 의해서 안분한대요. 안분. 그래서 주택 부분이 있고 주택 외의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똑같아요. 그럼 정부는 자 봅니다. 그럼 얘가 자 토지를 다 뺄게요. 건물만. 이 건물이 상가 건물하고 주택 건물하고 이 금액이 10억이다. 10억 원이면 이 중에서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지금. 토지는 뺀 거예요 지금. 건물만 얘기한 겁니다. 또 상가 부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없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하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 그럼 주택에 뭐가 있을 거고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고 또
상가에 뭐가 있을 거고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비율로 나누자 이거예요. 이 각각의 비율로 나눠서 가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가정은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얘는 얼마?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재요. 그럼 10억 토탈 10억 중에서 어떻게 해요? 10억 곱하기 주택부터 곱하기 총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데? 5억이죠. 5억분의 주택분 얼마인데? 2억. 얼마 나옵니까? 4억. 그럼 주택분에 해당하는 건 10억 중에 얼마? 얘는 4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상가 금액 똑같아요. 토탈 금액 10억이에요. 곱하기 총 시가 표준액 5억분의 상가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 얼마입니까? 3억. 얼마 납니까? 6억. 그럼 상가 금액은 6억. 이렇게 해서 겸용주택도 안분 방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 뭐의 비율로 쪼갠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밑에 공식 부분 나오죠. 주택 부분은 전체 취득가액 곱하기 건물 전체 부분의 시가 표준액분의 뭐의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주택 외의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전체 금액에 건물 전체의 시가 표준액분의 건축물 중에 주택 이외의 주택을 뺀 나머지의 시가 표준액. 그걸 곱해서 각각 안분한다. 그럼 여기서 결론. 그럼 취득세는요. 건물이 됐건 겸용주택이 됐건 둘 다 일괄 취득을 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의 비율로 안분한다? 옳지.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의 요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보면 돼요. 요 비율로 안분해서 걷겠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인 얘기죠. 그다음 맨 밑에 4번은 필요 없는 거예요. 4번은 필요 없는데 뭐 끝에 포함되어 라고 끝났죠. 내비터 이건. 자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6번 가죠. 자 배자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그건. 제목이 웬 배자야? 민자도 있고 희자도 있는데 배자는 없던데. 배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자 배우자 등에게 취득 시 대가의 입증인데 왼쪽 거 보죠. 자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는 부인일 테고요. 직계 존비속은 엄마 아버지 혹은 자녀가 되겠죠. 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 이거 아까 오전에 양도세 할 때도 배운 거와 똑같아요. 뭐로 본다? 증여야. 그러면 취득한 것도 증여가 되는 거고 판 것도 증여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무조건 일단 다 뭐로 보겠다? 증여된 걸로 봐요. 다만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유상으로 취득, 반대는 유상 양도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니까 유상 취득된 걸로 보는 거고 그걸 양도세에 갖다 붙이면 유상 양도가 된 걸로 봐요. 그래서 밑에 1, 2, 3, 4번 네 가지 있죠. 저희 시험에 요거 한번 나섰어요. 요게 나섰다고. 다음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하면 증여로 본다. 하지만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1, 2, 3, 4, 5에서 5번이 답인데 일단 첫째, 자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둘째, 파산 선고됐다. 이게 뭐였냐면 아침에 한 얘기 또 할게요. 제가 공매 경매인데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이 다 경매 처분됐네. 그걸 누가? 배우자가 법원에 가서 경락받아온 겁니다. 이러면 세법상은 합법적인 매매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거죠. 그거고. 두 번째, 뭐 파산, 남편이 파산돼서 재산이 어떻게 역시 부인이 사갖고 온 거고. 세 번째,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즉 부부간에 네 토지와 내 건물을 맞바꾸자 이거예요. 이것도 합법적인 매매로 봐요.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국가가 매매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했습니까? 교환. 그럼 저희가 아침에 양도세 할 때 뭘 배웠냐면 교환하게 되면 양자 모두에게 뭐하고 뭘 걷어?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다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환하게 됐을 때 이건 국가가 이것도 증여한 거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양방뜨기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양쪽을 다 걷는 게 훨씬 국가는
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고 자, 네 번째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그냥 대가만 지급된 것이 증명된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이제 애매했던 거죠. 그럼 이 대가가 대체 어떻게 지급돼야 되냐? 그래서 그 대가 지급을 우측에 역시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작년 이게 재작년도요. 왼쪽에 1, 2, 3, 4번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에 나게 되면 요겁니다. 자,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해서 이제 우측에 네 가지가 있죠. 그 넷 중에 네 개를 뺀 뭐 이상한 거 하나 적어놓고 뭐 그걸 찾는 걸 낼 수도 있어요. 자, 보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다음과 같이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돼야 돼요. 그럼 내가 내 땅을 저희 배우자가 샀다고 치면 그 배우자는 나에게 땅값을 주겠죠. 그 땅값을 입증해야 돼. 자기가 돈 벌었으면 내가 어떻게 벌었다. 뭐 복권이면 복권 됐다고 하고 아니면 월급 타면 월급 타서 모았다라고 이게 소득이 증명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했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게 또 확인돼야 돼요. 그럼 1번은 자기의 소득을 입증하는 거고 니은번은 소득이 아니고 자기 걸 뭔가를 팔았겠죠. 팔고서 그 돈을 갖고 남편 걸 샀다고 입증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세 번째,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혹은 면제받았거나 혹은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 또는 수중재산가액으로 준 것이 입증돼야 돼요. 그럼 배우자가 자기네 엄마 아버지 걸 상속받았나 보죠. 그럼 그 상속받은 재산 가지고 뭐 했다? 남편 재산을 샀다 이거죠. 역시 그게 또 입증돼야 돼요. 또 네 번째, 기업부터 디귿번까지 전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갖고 있었던 재산 갖고 준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 넷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뭘 입증해요? 소득. 두 번째 뭐 입증해요? 처분이나 담보. 세 번째 뭐 입증합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은 거. 네 번째 뭐 입증합니까? 본인이 소유한 재산. 그래서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가 입증된 상태일 때만 대가 지급이 된 걸로 봐요. 그럼 그 넷 중에 하나가 아니면 대가 지급된 걸로 본다 안 본다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넷 중에 한 가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것도 시험에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죠. 7번째.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 추가인데 그 14번, 15번인데 요거는 글쎄 14번은 시험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15번은 솔직히 시험하고 별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14번은 시험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것도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저희가 취득세에서 의제 취득이 있었고요. 얘는 조건이 항상 변경이 되고 and 가액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 과세? 증가액만큼 과세한다. 요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배웠었냐면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었어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었고 자, 갑이 처음에 취득한 게 농지였어요. 농지. 농지였고 토지 금액이 1억. 자, 농사를 쭉 짓다가 어느 순간에 농사 이제 안 질래. 나 집 질래.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요 시점에는 토지 금액이 얼마? 1억 5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끝내는 집을 다 졌어요. 집을 다 지면 이 땅은 이제 뭐가 됩니까? 대. 그래서 일명 뭐 대지? 예, 이거 대. 그렇게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럼 지목이 변경됐어요. 그럼 대지일 때 보니까 얼마냐? 토지 금액 2억이다. 그럼 지목도 변경되었고 종전보다 분명히 토지 금액은 증가된 게 보이죠? 얼마가? 이런 거 아니지. 변경 시작일로부터 변경될 때까지 증가액이에요. 얼마입니까? 5천. 그러면 결국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또다시 더 먹겠다. 더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그게 동그라미 14번입니다.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즉 택지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택지공사가 끝난 토지입니다. 자, 이게 지목이 뭐라고 현재? 대요, 대. 자, 된 상태에서 자 보죠. 그다음에 자, 그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수된 뭐나 뭐로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뭐 되면 증가되면,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택지공사가 끝난 이 토지에 뭐 한 겁니까? 정원을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뒤에 기타 부속 시설물 설치, 기타 시설물 설치. 이렇게 하다 보면 뭔지 몰라도 얘도 지목이 변경 형태를 가져오겠죠. 변경되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가액이 증가될 거예요. 되면 그 증가액만큼 뭐 하겠다? 세금을 또다시 과세하겠다 이거죠. 또다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 지목 변경과 유사하게 생긴 건데,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택지공사로 인해서 대가 뭐나 뭐가 되었다? 정원이나 기타 부속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때도 자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 농지가 대지가 된 게 나왔었지만 이게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요 신설된 내용도 그런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인데 요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참 알까리해요. 내용이 15번이. 저 보면 신탁법 제10조, 이 10조가 뭐냐면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에요. 그게 원래 제목이. 어쨌든 간에 10조에 따라서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과세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배운 건데 제가 신탁이 되면 원래 신탁이 되면 취득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신탁은 맡긴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냐? 보통 신탁은 이거예요. 자, 어떤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를 어디에 맡겼다? 그죠? 신탁 회사에 이 땅을 맡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탁이요. 자,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맡긴 거니까. 얘도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은행에 가서 돈 맡기는 게 뭡니까? 정기예금. 부동산 맡긴 게 뭡니까? 신탁이요. 그럼 얘도 만기가 있어요. 만기 되면 이 땅 다시 찾아와요. 뭐와 함께? 플러스 이자와 함께. 얘도 이자부터요. 이자와 함께 찾아가요. 이게 일반 신탁이에요. 그럼 일반 신탁은 세금 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자, 추가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자, 똑같은 신탁인데 되게 웃겨요. 자, 갑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갑이 신탁회사에 맡긴 게 아니고 어떤 을에게 야, 내 땅을 너한테 일단 맡기는 것 같이 할 테니까 그 땅을 네가 알아서 맡기든지 뭐라든지 네가 다 해. 누구 땅인데? 갑 땅인데 갑이 얘한테 내 땅이 이거 10만 평인데 네가 알아서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다 해. 다 하라 이거야. 그럼 얘가 이 땅을 다시 신탁회사에 뭐 할 수도 있고 신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 가서 세무 장소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을 마음대로. 왜? 얘가 뭐라 했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한테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 다 넘겨줄게. 그럼 등기부는 안 넘어갔을지 몰라도
모든 실질적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을한테. 그럼 을은 이 순간에 자, 뭐 하겠다? 취득세 받겠다. 이거요. 누구한테 받겠다? 을한테. 그게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면 어떤 뭐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제3의 인물한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세법상 이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얘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세법이 아니고 거의 신탁법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날 일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세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얘는 주된 법이 뭡니까? 신탁법 제10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안 가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9쪽으로 갑니다. 8번. 국가 등의 취득세, 비과세 단서 추가인데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왼쪽에 볼게요. 일단은 국가가 취득한다, 국가가 등기한다, 국가가 재산 갖고 있다. 약간 국가가 하는 짓은 다 비과세. 그래서 2번 보죠. 왼쪽에 개정 전입니다. 총전.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 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 알람이네. 잠깨라고. 잠깨요. 졸지 말고. 자, 기부 체납을 자, 조건으로 자, 취득하면 비과세 하죠. 그죠? 자, 또 그 중간 좀 보면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자, 민간투자법 제2조 1호 강목에 해당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거로 조건이 변경 등의 경우 취득세 뭐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종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옆에 그 단서가 밑줄치기 다 추가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 건물 이게 제 건물이에요. 제가 이 건물을 뭐 하면서 취득을 했어요 이번에.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이 건물이 대략 아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아. 10억이 아닌가 봐요. 이 건물 줄 알면 쫓아올 것 같아. 1,000억이래요. 1,000억이래. 1,000억. 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면 1,000억이랍니다. 1,000억 곱하기 매매가 되면 몇 %? 취득세? 4%야. 그럼 취득세는 얼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40억? 예, 알았어요. 40억. 갑자기 1,000억 하니까 땀나네. 자, 40억에 40억. 이걸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취득하자마자 서울시를 찾아가요. 서울 그 시장님, 피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요번에 강남에 빌딩을 샀는데요. 이거 제가 한 30년만 쓰다가 서울시에 뭐 할게? 기부할게. 서울시에 뭐 할게? 기부할게.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은 취득세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취득한 부동산은 국가의 기부 체납 조건하에서 취득이 되면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없는데 단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 원래 없다 없는데 자 우측에 중간범위다 밑줄 친 거.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했거나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세를 뭡니까? 부과합니다. 그게 밑에 있어요. 다시.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뭐냐? 취득세 부과한대. 첫째 1번 또 말이 또 나오죠.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타인에게 매각했거나 증여했거나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몇 년 쓰고서 기부한다 했어요. 아까 30년 쓰고 기부한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세금 안 냈어요. 안 내놓고 한 20년쯤 돼갖고 이걸 제 3자에게 뭐 했다? 매각. 또 제 3자에게 뭐 했다? 증여. 하게 되면 이행을 한 거야, 하는 거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때 당시 매각한 당시 혹은 증여한 당시에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또 두 번째 또 있어요.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 물건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건데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자 30년이 됐어요. 돼서 약속한 바와 같이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과세 돼요, 안 돼요? 과세 안 돼요. 근데 기부를 딱 하고 나서 서울시가 약속 이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지하철 1호선 운영권을 주겠소. 말도 안 되지만 지하철 1호선 운영권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정 어떤 운영권을 양해를 받아요. 받으면 내가 그냥 기부한 게 아니지, 그지? 기부 앤 테이크가 된 거니까 그때 뭐 하겠다? 다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한다고 해놓고 타인에게 매각했다든가 아니면 뭐가 되면 기부 앤 테이크가 되면 이때 무조건 뭐 한다? 과세하게 돼요. 그것도 금년도에 신설된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로 가죠. 자, 9번인데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의 적용 배제. 적용 배제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취득세가 몇 %예요? 매매가 되면 그 내일부터요. 이따 수업 끝나고부터 집에 갈 때 우산 좀 꼭 쓰고 가요. 우산 좀 꼭 쓰고 다니라고. 비 맞고 다니지 말고. 뭔지 이해 못해요 지금? 아니요. 머리 나쁜 게 아니고 자 유상취득에서 몇 %예요? 얘기했더니 전부 다 월월월월 이러잖아. 비 맞아서 그래. 비 맞아서. 비 맞지 마요. 자 유상취득한 게 농지면 해당 농지금액의 1000분의 33%고 농지가 아닌 기타 물건은 1000분의 40 몇 %예요? 4% 이렇게 과세가 되고 다만 유상 취득한 것 중에 그게 뭐였다면 주택이었다면 이땐 다르죠. 주택의 경우는 주택 금액별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째 내가 취득한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였다. 그러면 해당 주택 금액의 1000분의 10 1%가 되고 둘째 6억 초과 9억 이하였다. 9억 이하면 1000분의 20 2%만큼 과세가 됐고 셋째 그 주택이 9억이 초과되었다. 9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30 3%만큼 세금을 냈어요. 자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작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자 이제 개정 후보입니다.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거죠. 자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되어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뭘 취득해? 부속 토지야. 자 그럼 얘는 주택의 유상거래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데요. 다시 주택을 뭐 했다? 신축 또 뭐 했다? 중축 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뭘 산 겁니까?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제 땅만 산 거예요. 이거. 얘는 저걸로 본다? 안 본다. 그럼 결국 일반적인 매매로 봐서 몇 % 세금 물게 하겠다? 4% 물게 하겠다 이거죠.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갑이 얻은 땅에다가 이 땅이 갑의 땅이 아닌가 봐요. A의 땅인가 봐요. A의 땅. A의 땅에다가 얘하고 약정을 맺고 뭘 진 겁니까? 주택을 진 거예요. 그럼 신축이 됐으니까 이 신축된 주택은 몇 %고 2.8%예요. 2.8%. 자, 집을 져놨으면 이 땅은 이제 무슨 땅? 주택용 땅이야. 그럼 저희가 집을 사게 돼도 어떻게 해요? 집만 삽니까? 땅도 같이 삽니까? 땅도 같이 사.
근데 땅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 땅을 진 게 아니니까. 그럼 땅에 대해서는 이 A한테 야, 땅값 얼마냐 했더니 얘 A가 땅값 2억만 주라.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선 주택용 토지에 뭐가 돼요? 유상 취득이 된 거예요. 주택용 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2억이니까 주택용 토지니까 주택으로 봐서 1%만 내야지. 이렇게 한다 이거지 얘는. 근데 국가가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할 순 없다. 왜? 이 유상 취득이라는 거는 주택과 토지가 한꺼번에 매매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거지. 너같이 일부러 지분 네 가지고 땅만 나중에 사서 세금을 줄이려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저 갑이 자 아까 토지가 2억이라 했어요. 그럼 A한테 처음에 2억짜리 땅을 샀어. 땅을 사요. 그럼 2억 곱하기 이게 주택용 땅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이야. 그럼 취득세 얼마 내야 돼? 4%. 그럼 취득세 800만 원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A한테 이 땅 사고 다 약속은 끝낸 거예요. 끝내놓고 야 돈도 다 줬어. 계약서만 이제 조정하는 거죠. 집을 먼저 짓자. 집을 쳐. 그럼 아까 집을 지면 얘는 몇 프로? 취득세 2.8%. 이건 어차피 내야 돼요. 상기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매매한 것과 얼마짜리 땅? 2억짜리 땅 곱하기인데 주택용 땅이니까 주택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니까 몇 퍼센트만 내겠다? 1%만. 그럼 1% 얼마? 200만 원. 얼마 차이 나요? 600.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 나중에 이런 땅을 사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무조건 몇 프로? 4%. 그렇게 그 규정이 이제 하나가 단서가 붙었어요. 자, 10번째인데 자, 10번도 체크합니다. 요 좀 쉬었다가 요 10번부터 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